자, 자, 지난주에 이어서 스나크 쪽 우리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제로날리, 프루프란지, 스나크란지 이런 개념적인 걸 배웠었죠. 잠깐 리마인드를 해주면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GK 스나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사실 요즘에 GK 스나크가 많이 쓰는 데가 스케일빌리티, 블록체인 성능 확장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서킷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함수를 C를 서킷이라고 얘기했고, 서킷에는 입력, 출력 X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결과에 해당되는 W, 위트니스가 있었고, 그래서 행하는 오퍼레이션 세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셋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루브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고.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에서는 이 서킷이 주어지면 적당한 파라미터를 만들어내고, 이 파라미터들을 프루버랑 베리파이한테 주고, 프루버는 위트니스를 가지고 프루프를 만들고, 그리고 이 프루프를 베리파이한테 주면 베리파이어가 프루프랑 그다음에 파라미터랑 X는 IO죠. 인풋 앤 아웃풋. 그게 맞는지 체크하는 게 아규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셋업, 프루브, 베리파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진다 라는 거였고, 리퀘어먼트를 보면 이제 컴플레인스는 만약에 맞는 값이다. XW가 이 서킷에 그러니까 X 입력을 넣고 중간이 W면 X에 해당되는 출력이 나온다. 그런 게 맞다. 그러면 베리파이가 항상 프루버가 만든 그런 프루프를 억셉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확률이 1이어야 된다는 거고, 아규먼트 날리지는 뭐냐면 만약에 베리파이가 억셉트를 했어요. 뭔가 프루프를 보고, 그 얘기는 프루버가 그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위트니스를 제대로 된 위트니스를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다. 즉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아규먼트 날리지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 프루버가 맞게 되는 위트니스 W를 알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만들었을 거다. 그게 아규먼트 날리지고, 옵셔널로 제로 날리지는 이 프루프 안에 W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있을 때 우리가 제로 날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스나크라고 하는 거는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중에서 석신트한 거. 석신트하다는 거는 베리파이 하는데 시간이 서킷을 다 돌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때, 즉 로그 정도의 시간으로 빠르게 했을 때 우리가 석신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루프가 일단 작아야 되겠죠. 프루프가 크면 베리파이어 프루프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프루프 사이즈가 실제 서킷보다 훨씬 작아야 돼요. 로그 정도. 그다음에 체크하는 것도 로그 시간이 걸려야 되고. 물론 체크할 때 인풋은 다 읽어야죠. 인풋 아웃풋은 다 읽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스나크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뭐 람다라고 하는 건 그냥 시크릿 파라미터, 뭐 128비트, 뭐 256비트 이런 시크릿 파라미터, 상수라고 하면 돼요, 그냥. 네, 이런 거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런 스나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슈죠. 뭐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PCP라고 하는 게 원래 먼저 나왔었어요. 프로바빌리스틱 체커블 프루프라고 해서 나왔던 그 스킴을 먼저 좀 알아볼 거예요. 이건 개념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자세한 프로토콜 나오지 않고 개념적인 것만 나올 텐데, 뭐냐면 PCP CRM이라고 하는 건 C라고 하는 서킷이 있어요. 그거는 어리스메틱 서킷이에요. 뭐 덧셈, 곱셈으로 이루어진 그런 회로가 있고, 그러면 뭔가 프루프 시스템, 이걸 증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뭐냐면 X에 대해서 위트니스를 만족하는, 물론 X가 맞는 거겠죠. 맞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X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명 스킴이 존재한다. 사실은 PCP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거죠.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고, 프루브에서는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증명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증명을 길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증명을 다 확인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 증명이라는 게 위트니스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트니스를 넣어도 돌려보면 되잖아요. 제일 심플한 게. 그러니까 여기 뭐 스마크 이런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돌려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위트니스를 다 포함하는 게 그냥 프루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주고 베리파이어는 여기서 이제 다 읽지 않고 몇 개만 좀 읽어보겠다는 거야. 몇 개만 셀렉트. 그래서 얘가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게 만족하는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걸 뭐 100개쯤 선택해서 다 맞았다. 그런데도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겠죠. 우연히 맞을 확률은 2분의 1의 100승.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베리파이어가 사실 모든 걸 다 체크해보지 않고 몇 개만 선택적으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체크하면 맞는지 체크해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PCP 이론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PCP에서는 프루프라고 하는 걸 긴 걸 주고 베리파이어는 그중에 일부만 몇 개만 랜덤하게 찍어서 하는 게 PCP 이론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시험 볼 때 시험은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다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랜덤하게 뽑아서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맞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몇 문제 안 되면은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200문제인데 200문제 다 맞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 이 사람은 이 분야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PCP 이론이란. 그래서 만약에 프루프가 맞는 거라면 항상 accept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걸 만족하는 W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행해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V가 얘를 100번을 찍었는데도 다 맞출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거예요. 거의 낮은 확률로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프루프가 서킷 사이즈에 그냥 비례하죠. 그냥 큰 거, 위트니스 전체를 다 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큰 거 주면. 그러면 이거는 별로 이피션트하지 않죠, 전혀. 석신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루프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프루프라고 하는 건 이제 왕창 큰 거 있는데 이걸 다 주면 베리파이가 사실 그 중에 몇 개만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전부 다 줄 필요 없었어요. 다 주지 않고 이걸 어떻게 좀 줄여가지고 뭔가 못 바꾸는 형태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머클 트리가 있죠. 머클 트리 기억나죠? 밑에 쭉 있으면 이거 트리 형태로 이렇게 묶어 해시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위에 머클 루트가 있었죠. 그래서 머클 루트만 딱 줘요. 그래서 머클 루트만 딱 주면 이 해시값 판만 이렇게 딱 주면 머클 루트 그러면 값은 하나죠. 실제로는 이 전체를 다 주고 싶지만 이건 너무 크니까 머클 루트 해가지고 위에 판만 줘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는 이 전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랜덤을 뽑겠죠. 뽑아 체크하기 쉽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위치인지 여기 이렇게 알려달라고 알려줘요. 베리파이어가. 그러면 이래서 이 값이 뭐 3이다. 이 값은 7이다. 여기는 뭐 5다 이런 값이 있겠죠. 자, 3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어떻게 프로버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3과 이거에 코패스에 해당되는 걸 다 같이 주면 되겠죠. 코패스를 다 줘가지고 위에 루트가 만들어지는지. 여기가 7인 거는 이거에 코패스에 해당되는 걸 다 줘서 그걸 계산해서 루트가 만들어지는지. 여기가 5란 것도 이거에 코패스에 해당되는 걸 줘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K계에 대해서 머클 프루프라고 하는 건 코패스를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줘요. 그러면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코패스 체크하고 여기에 대해서 코패스 체크하고 코패스 체크할 텐데 코패스 체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밑에가 예를 들어서 C개가 있다. 그러면 코패스 체크하는 데는 로그 C면 되죠. 뭐 그렇죠? 로그 C개가 되면 되고 그래서 이게 K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K 로그 C 번 해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총체적으로 베리파이를 계산하는 건 해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 K 로그 C번 해시하는 거 그게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프 사이즈도 보면 해시 하나에 이만큼의
해시 값만 받는 거죠. 왜냐면 요 하나와 코패스들 쭉 받고 여기 하나와 투패스 쭉 받고 코패스 다 해봤자 로그 시계니까. 그래서 요게 다 맞으면 베리파이어가 억셉트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 이게 PCP예요. Probabilistic Checkable Proof. 그래서 원래 증명이 이렇게 있으면 위트닛을 다 포함하는 그런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다 체크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랜덤에 뽑아서 해도 오케이 좋은데 문제는 이걸 다 주는 건 복잡하니까 이거를 먹을줄을 만들어서 한만 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주면 그거가 진짜 이게 맞다는 걸 같이 주는 형태로 만드는 게 PCP의 기본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은 이제 계속 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베리파이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프루프는 로그 C에 뭐 비례하는 어떤 값인 거죠. K라고 하는 건 몇 개를 이제 뽑느냐는 건데 뭐 저거는 이제 시큐리티 파라미터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28개를 뽑는다. 그러면 128비트 시큐리티 정도 되는 거고 뭐 200개를 뽑는다. 200비트 시큐리티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뽑으면 되고 좀 덜 안전하게 하면서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럼 좀 작게 뽑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큐리티 파라미터고. 그래서 이거는 상수라고 보면 되고요. 람다는 로그 C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프루프의 크기도 로그 C고 맞는지 체크하는데도 로그 C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석싱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짧다. 자, 요거의 문제는 인터랙티브하죠. 프로버가 주면 베리파가 주고 또 프로버가 주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될 때 보면은 뭔가 프로버가 알아서 혼자서 다 만들면 좋겠죠. 뭐 베리파한테 베리파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만들면 좋은 텐데 그걸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사실은. 넌 인터랙티브 만드는 건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이라고 피아샤미르가 만든 그런 휴리스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퍼블릭 코인 인터랙티브 프로토콜은 넌 인터랙티브 프로토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퍼블릭 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베리파이가 랜덤 값을 주죠. 어떤 위치인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랜덤 값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퍼블릭 코인이라고 불러요. 랜덤 값을 베리파이가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속에서 갖고 있으면 프라이빗 코인이에요. 그래서 인터랙션을 하는데 어디를 할지 이런 랜덤 값을 퍼블릭하게 알려주는 걸 다 퍼블릭 코인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을 쓰면 돼요.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죠. 뭐냐면 이런 걸 퍼블릭 코인이라고 부르고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은 이 랜덤 부분을 그냥 해시로 대체할 거예요. 해시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R 대신 해시 메시지 1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이에요. 그래서 PR 메시지 트랜스폼은 메시지 앞에 받은 거에다가 해시한 거를 우리가 랜덤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즉, 랜덤은 그냥 해시로 하겠다. 이건 IO고, 이제 메시지 있으면 요거에다 해시한 걸 랜덤으로 써서 그냥 자기가 계산하는 거죠. 즉, 원래는 랜덤이라고 하는 거를 베리파이어가 중국에서 받았어야 됐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해시로. 자, 왜 저렇게 해도 되느냐? 해시가 값이 뭐가 될지는 프로버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시를 내가 잘 뽑아야지 하고 여기 메시지를 잘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조금만 바뀌어도 해시는 막 아무렇게나 바뀌죠, 값이. 그래서 프로버 입장에서는 이 아래 잘 맞는 이런 걸 뽑을 수가 없어요. 뭔가 조작을 할 여지가 없어요, 해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치 뭐랑 똑같냐면 랜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리파이드 랜덤을 받아야 되지만 랜덤 받는 거 대신 그냥 해시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도 크게 문제 없다는 게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터랙티브 퍼블릭 코인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랜덤 부분을 해시로 대체하는 걸로 그냥 넌 인터랙티브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랜덤 받지 않고 속에서 해시 계산해서 그걸로 랜덤을 써서 뭔가 계산해가지고 프루프를 해서 만들어주면 베리파이도 이 랜덤 원래는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줘야 되는데 그걸 해시로 해가지고 똑같은 랜덤을 만든 다음에 억셉트인지 리젝트인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 랜덤에 해당되는 거를 베리파이가 임의로 뽑아서 주지 않고 이거를 해시 값으로 고정해서 주면 그러면 실제로 안 물어보고 각자 계산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시 아웃풋은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랜덤처럼 보인다.
사실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해시라고 썼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슈도랜덤 펑션이면 되는 거죠. 슈도랜덤 제너레이터. 정말 랜덤처럼 보이는 걸 생성하는 그런 함수를 돌리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해시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을 쓰면 그런 넌 인터랙티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넌 인터랙티브까지 된 거죠. 석신트 되고 넌 인터랙티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론적인 거는 넘어가고. 그러면 끝났느냐? 자, 석싱크, 프루프 줄었죠. 로그로 줄었고. 원래는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건데 그것도 없애서 해시를 다 했으니까 넌 인터랙티브. 그래서 스낙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요 이제 간단한 PCP 이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우리가 실제 구체적인 알고리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만든 거의 문제점이 느려요. 프로버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C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C 코드로 한 100줄짜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프루프를 만들려면 100의 제곱의 시간이 걸려요. 제곱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옛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용적으로 쓰기 좀 어려웠죠. 우리가 뭐 100줄짜리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뭐 한 10,000줄 이렇게 쓰잖아요. 뭐 20,000줄 뭐 이렇게 쓰는데 10,000줄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00메가가 되는 거죠. 100메가. 근데 문제는 앞에 상수도 커요. 상수도 큰데 이거의 제곱으로 커지니까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쓸만한 그런 스나크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때 n 로그 n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 다 n 로그 n의 컴플렉스를 가지는 그런 프루빙 스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n 로그 n은 거의 n에 비례하는 거죠. 로그 n은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버 시간을 서킷에 그냥 비례하게, 서킷의 제곱이 아니라 서킷의 시간에 이 틸다는 그냥 뭐 로그 정도 붙은 거는 그냥 빼겠다 이런 거예요. 로그 빼고 그래서 C에 비례하는 정도로 그렇게 프루빙 시간이 빠른 그런 스킴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피션트한 스나크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질 거라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자, 원래는 이 스킴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옛날 게 있고 요즘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즘 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나왔던 것들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나왔던 스나크 스킴들은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폴리노미얼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하는 것과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서킷이 있으면 서킷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애라고 치면 돼요. 다항식으로 바꾸고 이걸 뭐 주고받고 주고 해가지고 뭐 찾는 애라고 보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항식을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GK 스나크, 제너럴한 서킷을 위한 GK 스나크를 만드는 걸 이제 오늘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오래전에부터 많이 연구되었었고 뭐 지금도 되고 이건 좀 쉬운 편이고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많이 연구되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킴이 뭐 2019년 3개 정도 나왔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스킴을 주로 위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는 용어가 나오고 폴리노미얼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폴리노미얼은 다항식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주로 다룰 거는 다 다항식이에요. 그다음에 PCP라고 하는 거 앞에 배웠죠. 프루프, 체크블 프루프. 그렇죠? 그거에 좀 확장된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커밋먼트에 대해서 먼저 배웁시다. 커밋먼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커밋먼트가 뭐가 있냐면 해시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커밋먼트는 두 가지 알고리즘. 커밋하는 알고리즘, 베리파이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커밋이란 건 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지를 넣고 랜덤을 넣고 해시를 하면 어떤 해시값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커밋은 메시지가 엄청 길어요. 그래도 해시하면 뭐가 나와요? 항상 작은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커밋이라고 한 거는 엄청 긴 값이 있어도 커밋을 하게 되면 작은 값 하나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R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랜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M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싶을 때는 R이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M에 대한 정보를 꼭 감출 필요는 없다. 나는 M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는 용도로만 쓰겠다. 커밋을. 그러면 R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verify는 이 메시지를 커밋하면 이 커밋 값이 나오는지 그냥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시로 썼으면 커밋을 verify 알고리즘도 그냥 해시겠죠. H에 M을 한 개 커밋인지 체크하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커밋먼트는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인드 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인딩과 하이딩. 바인딩은 뭐냐면 M을 커밋하면 이 커밋 값이 나오잖아요. 이 커밋 값에 해당되는 다른 M을 못 찾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해시면 이걸 해싱하면 커밋 해시 값이 나올 텐데 이 해시 값에 해당되는 다른 값을 못 찾죠. 존재는 하지만 찾기 어렵잖아요. 컬리전 리스턴스라서. 그래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면 열어보면 항상 요 값을밖에 못 열고 다른 건 못 찾는 그런 게 되는 거고, 하이딩은 뭐냐면 요 R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 커밋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입력에 해당되는 요 값을 찾을 수 있을까? R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0 아니면 1이에요. 한 비트짜리예요. 그러면 해보면 되죠. 0 넣어서 해시해보고 1 넣어서 해봐가지고 이 커밋이 같은지 체크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정보가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R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250비트짜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R까지 맞추는 건 어렵죠. 그래서 M이 뭔지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먼트는 하이딩, 바인딩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이제 바인딩 쪽을 많이 쓰고 하이딩은 뭐 필요에 따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커밋먼트인데 우리가 사용할 커밋먼트는 그냥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폴리노미얼, 다항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입력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을 커밋할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다항식을 커밋하는 겁니다. 뭐 x 3승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런 다항식 자체를 커밋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쳐요. 사실 이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도 또 다른 토픽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있다라고 쳐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밋먼트가 뭐가 다른 거냐면 요 커밋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값을 커밋하고 나서 나오고 이게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해시하면 요 커밋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는데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는 폴리노미얼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줄 거냐면 여기서 보면 폴리노미얼을 커밋해요. f라고 하는 함수를 커밋하는 거예요. r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고 r이 있으면 하이딩까지 되는 거고 무슨 폴리노미얼을 감추는 정도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밸류에이션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다른 거야. 뭐냐면 fx가 x 3승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런 폴리노미얼이 있으면 커밋을 하면 그런 뭐 어떤 값이 나와요. 하나가. 뭐가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뭐 폴리노미얼 커밋 스킴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누구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 역에 대해서 그래서 3을 x자리에다 3을 넣으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벨이에요. 즉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커밋 f에 대해서 여기 3을 넣으면 얼마인지. 여기 3 넣으면 얼마예요? F3이? 얼마죠? 34. 그렇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34가 리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34가 맞는지에 대한 증명까지 합쳐서 그래서 3을 넣으면 34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 커밋과 프루트를 가지고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커미먼트랑 다르죠. 그냥 커미먼트는 뭐 값을 받아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는 폴리노미얼 커밋하고 나서 x에 대한 값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뭔가 이밸류에이션 값을 주면서 이게 맞다는 프루프도 같이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이거를 폴리노미얼이 실제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커미먼트에 해당되는 폴리노미얼을 3으로 이밸류에이션하면 저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프루프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테이션을 보면 FP라고 하는 거, 파이널 필드는 여기 P라고 하면 모두 P예요. 0부터 P-1까지 숫자들. 그 다음에 FPX라고 쓰면 FP를 개수로 가지는 다항식들. FP라고 하는 건 개수가 0부터 P-1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개수들,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은 모두 P로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첫 수가 3차죠. 그래서 D가 3. 그래서 FP D가 3X 저런 식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개수가 3차 이하인,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들, 개수에 해당되는 것들은 FP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저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이렇게 FPX로 쓰면 다항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도 당연히 바인딩 성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커미먼트가 주어져 있어요. F란 커미먼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폴리노미얼 얘죠. 그렇죠? 얘를 커밋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커미먼트 값이. 근데 이 커미먼트가 같아지는 다른 형태의 폴리노미얼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 커미먼트가 얘다. 그래서 다른 폴리노미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해시랑 똑같죠. 컬리전 나는 해시를 못 찾는 거. 즉, 이 커미먼트에 해당되는 원래 F는 요 하나. 얘는 다른 거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바인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요 3, 뭐 이런 거 있죠? F3 가지고 34를 만들면은 이제 요게 만들어졌다는 프루프도 같이 붙일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규먼트 난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버가 F에다 3을 넣어가지고 34를 하려면 막 자기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상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상하게 틀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된다는 프루프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루프가 맞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면 그러면 F라고 하는 계산은 맞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프루프가 만들어졌으면 프루버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아규먼트 난리지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은 그냥 있다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바인딩도 되고 그다음에 얘가 뭐 속여서 이밸류에이션을 뭐 틀린 값으로 리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이딩 같은 거는 옵셔널이에요. 뭐 그러니까 영지식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로널리가 필요한 경우는 하이딩을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증명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시스템에서는 바인딩이 더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밸류에이션 제로 날리지는 커미먼트 하이딩 이거는 좀 옵셔널한 거다. 그래서 실제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있다라고 치고 하면 될 거고, 가장 좋은 거는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트랜스페어런트 쓰면 좋겠죠.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페어런트는 뭔가 비밀 정보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값을, 퍼블릭 파라미터 값을.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커미먼트에 해당되는 값, 이 폴리노미얼을 커밋했을 때 이 커미먼트가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좀 개수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차수의 로그로 나올 수도 있고 저 차수에 상관없이 상수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커밋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다.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프루프. 이게 F3이 34다. 이게 맞다라는 증명도 같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증명도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증명을 받아서 확인할 텐데 확인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빨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런 거를 맞다는 증명을 만드는 것도 금방금방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은 뭐 상수가 나오든 로그 D가 나오든 D는 차수예요. 그 다음에 프루브 시간은 이 차수보다 커지지 않게. 그러니까 차수가 3차면 뭐 3번 정도 연산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프루브 타임은 D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D가 되게. 베리파이는 로그 D가 되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좋을 텐데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다른 문제고 트랜스페어런트 셋업이 아닌 경우에는 커미먼트 컨스탄트고 그다음에 프루프 사이즈 컨스탄트고 베리파이 타임 컨스탄트고 프루브 타임은 오더 오브 T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트랜스페어런트 셋업인 경우에도 커미먼트는 컨스탄트고 프루프 사이즈는 로그고 베리파이 타임 로그고 프루브 타임이 오더 오브 B 로그 B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트랜스페어런트한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게 2020년도 정도에 났죠. 21년 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있다고 쳐요. 저걸 폴리노미얼 커밋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일반적인 서킷이 있죠. 함수가 있으면 얘를 뭔가 증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얘를 폴리노미얼로 다 만들 거예요. 다항식으로. 그래서 폴리노미얼 I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키만 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너럴 서킷, 우리가 얘기한 덧셈 곱셈으로 막 되어 있는 그 서킷을 바꿔가지고 다 다항식으로 바꿀 거예요. 다항식으로. 그래서 다항식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하고 이제 폴리노미얼 IP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보면 폴리노미얼 IOP, 폴리노미얼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 IO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PCP에서는 프로버가 뭔가 프루프 하나를 딸랑 주면 얘가 어느 위치인지 물어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폴리노미얼 IOP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PCP에서는 프루프 긴 거를 사실은 머클치를 해가지고 루트 값만 하나 줬죠. 그걸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그 루트 값이 일종의 커미먼트라 생각하면 돼요. 이 프루프 전체에 대한 커미먼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래 프루버는 베리파이한테 폴리노미얼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서킷의 크기랑 거의 같을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다 준다는 얘기는 서킷을 다 준다는 얘기고 그럼 프루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다 안 주고 폴리노미얼의 커미먼트만 줄 거예요. 커미먼트. 커밋을 한 값만 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떤 값을 읽을지 그냥 물어보면 그러면 그거는 PCP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노미얼 IOP는 이렇게 요 커미먼트 주는 게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걸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그래서 자, 이걸 커밋을 받고 나서 얘가 랜덤을 뽑아가지고 또 보내요. 그러면 프로버가 또 다른 폴리노미얼에 대한 커밋을 또 주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즉 PCP랑 IOP의 차이점은 PCP는 지금 이렇게 쓰면 커미먼트가 있는 건데 프루프 전체에 대한 커미먼트 딱 한 번만 보내면 PCP고 이거 하나 받고 또 랜덤 보내고 또 이렇게 되는 거 또 보내고 또 랜덤 받고 또 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 프루프를 커미먼트를 받을 수 있으면 얘는 IOP라 불러요. IOP라 불러요. 그럼 왜 이걸 PCP라 부르냐? 그냥 이거 오라클 프루프라 부르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는 요 프루프
요 값이 있었죠. 프루프. 요거를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라클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라클이란 게 뭐예요? 뭔가 물어보면 답해 주는 게 오라클이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오라클이죠. 그래서 원래 PCP에서는 이 프루프에 대해서 이 위치 값 얼마에, 이 위치 값 얼마에, 이 위치 값 얼마에 그럼 답을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PCP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프루프를 모아가지고 타블에서 보내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뭔가 오라클이라는 애를 그냥 던져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라클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뭔지 대답할 수 있는 게 오라클이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오라클이 주고받고 또 다른 오라클 받고 또 다른 오라클 받잖아요. 오라클 자체가 인터랙티브하죠. 계속 주고받으니까. 이 오라클 줘, 저 오라클 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PCP는 옛날에 나와서 그냥 PCP라 불렀던 거고, 프로버블 체크able 프루프.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 오라클 프루프 하나짜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건 여러 개짜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있었고 인터랙티브 프루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프루프.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뭔가 프루버가 값을 주면 베리파이가 또 다른 값을 주고 주고받고 주고받는 걸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불렀고, PCP는 긴 거를 커밋해가지고 하나 부는 걸 PCP라 불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IOP인 거죠. 주고받으면서도 주고받는 게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원래 큰 걸 모아놓은 걸로 주고받는 게 IOP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왜 폴리노미얼 커밋 IOP냐? 자, 여기 커밋먼트, 이 오라클이 폴리노미얼이죠. 다항식이죠. 그러면 폴리노미얼 IOP예요. 이가 뭐 다항식이 아니라 다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IOP라 불렀던 거고, 얘는 특별히 우리가 다항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IOP라 부른 거예요. 이름이 그냥 그렇게 붙였다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PCP 같은 경우에는 값이 밑에 쭉 있으면 요 값이 해시건 주고 이 값이 있는지 하기 위해서 먹불치리로만 계산했었죠. 호패스 주고 해가지고 했었죠. 뭐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항식의 계산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요 것도 이제 이 IOP도 뭐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컴플리스, 즉 서킷이 뭐 XW가 맞는 거였으면 그러면 증명이 항상 베리파이 웍스 돼야 되고, 사운드니스 또는 뭐 프루프 오브 날리지는 만약에 프루프를 어떻게 만들어냈다 프루버가, 그래서 베리파이 체크했더니 잘 되더라, 그럼 프루버가 값을 정확하게 알고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제로 렌즈는 옵션이 되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보면 스타크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뭐 간단해요. 증명 기법이 프루버가 오라클을 보내요. 다시 커밋먼트예요. 폴리노미얼의 커밋먼트를 우리가 폴리노미얼 오라클이라 불렀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프루버가 폴리노미얼을 하나 계산해 가지고 그 커밋해서 베리파이한테 줘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값을 주겠죠. 그럼 또 다른 폴리노미얼 계산해서 줘요. 뭐 몇 번 하겠죠. 그런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에 뭐 3을 넣으면 얼마야? 여기 폴리노미얼 7을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거 가지고 뭐가 맞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가 F1이란 폴리노미이고 두 번째는 F2고 세 번째 F3이에요. 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F1의 X가 F2X 곱하기 F3 이게 맞으면 그러면 이제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길죠. 폴리노미얼들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나는 그러면 7이란 값을 물어보겠어. F1 7도 받고 F2 7도 받고
F3 7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F1은 7이 F2 7 곱하기 F3 7인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거, 밑에는 7일만 하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연히 같아질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베리파이어가 7을 물어볼지 4를 물어볼지 3을 물어볼지 모르죠. 프로버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맞을 확률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산을 할 텐데 되게 낮기 때문에 저게 만약 맞았다. 그럼 높은 확률로 정말 F1X는 F2X 곱하기 F3X랑 같다.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useful 트릭을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사실 원하는 거는 폴리노미얼에 뭔가 식을 만족하는 걸 체크하는 걸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차수가 뒤차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사실 서킷을 다 돌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걸 못 하는 거고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여기서 있었네. fx는 x 3승 2x 플러스 1이 있었어요. 자, f에다가 x 자리에 그냥 랜덤하게 아무나 하나 뽑았어요. 얘는 0이 아니죠, 지금. fx는 0이 아닌 상태이고 이걸 fr를 넣었더니 이 값이 0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확률? 자, 이렇게 되는 R은 몇 개가 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R은 몇 개가 있어요? 최대? fx가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3차식이 0이 되는 R. 그 R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죠. 3차식에서는 근이 최대 몇 개? 3개죠. 얘는 R은 많아봤자 3개고. 근데 뽑을 수 있는 X는 모두 몇 가지예요? 뽑을 수 있는 X는 우리가 X의 범위는 FP로 할 거예요. P. P는 예를 들어서 128비트 또는 250비트짜리 큰 숫자예요. 그래서 전체 P 중에서 3개만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얘 근이 3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중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2의 128승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매우 작아요? 아니면 꽤 커요? 매우 작죠? 네글리저블이죠? 그래서 이건 네글리저블이에요. FP가 0부터 P-1까지고 이 P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P가 어디가 있죠? 그리고 이 P가 실제로 어떤 값이냐면 2의 128승 되는 이 정도 되는 숫자예요. P 자체가. 아니요. 그는 전부 이 안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 우리는 전부 다 모두 P에서만 계산할 거예요. 모두 P에서만. 개수도 모두 P, X도 모두 P. P는 사실 프라임 넘버고. 예를 들어서 P가 11이다. 11이다. 그러면 뭐 fx를 3x 플러스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x는 얼마가 있을까요? f r이 3r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런 r은 얼마요? 얼마? 3r은 마이너스 1. 물론 모두 11에서, 그쵸?
이거는 마이너스 1은 10이랑 똑같죠. 모두 11에서는. 3R은 10. 그럼 R은 얼마? 7. 이런 식으로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뭐냐면 이걸 슈바르츠 지펠 렘마라 불러요. 슈바르츠 지펠이 찾아낸 렘마죠. 근의 개수는 D에 그냥 D보다 작거나 같겠죠. 디그리, 폴리노멜의 차수에 그냥 비례하는 값이고, 근데 그 차수는 뭐에 비례하냐면 서킷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거죠. 우리가 서킷 사이즈는 근데 P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값이에요. 뭐 서킷이 커봤자 뭐 2에 30승, 40승 이 정도예요. 근데 밑에 P는 2에 128승, 뭐 200승 이런 것들이니까 저걸 나누면 거의 무시할 만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P는 2에 256비트, 256, D는 2에 40. 그러면 뭐 P분의 D는 뭐 네글리저블이죠. 네글리저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랜덤하게 하나 뽑으면 우연히 FR을 했더니 0이 될 확률은 거의 없더라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연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F1X, F2X, F3X 이런 식을 만족하면 아무 X를 뽑았을 때도 이걸 만족하겠지만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X를 우연히 뽑으면 근데 같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 확률은 거의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연히 R을 뽑아가지고 FR이 0이 되는 건 FX가 원래 0인 경우가 아니면 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 숫자만큼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랜덤하게 보통 뽑으니까. 랜덤을 뽑았는데 그게 우연히 근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을 알겠죠, 일단. 그래서 fx 대신 우리가 이벨리에이션의 값을 가지고 테스트해도 오케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 일반적인 회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유용한 증명 한 두 가지 정도 볼 거예요.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 볼 건데, 자, 그걸 보기 전에 일단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오메가는 프리미티브 케이스 루트 오브 유니티.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k가 1이 되는 그런 오메가들을 우리가 케이스 루트 오브 유니티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F1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F11. 그 다음에 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오메가의 뭐 5승이 1이 되는 그런 오메가가 있나요? 오메가 5승 너무 큰가? 3승? 2승? 오메가 5승?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는 0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고 오메가에다가 5승은 모두 11을 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오메가. 뭐가 있나요? 잘 몰라요, 저도 답을. 2의 5승은 얼마예요? 얼마? 32. 32 모두 11은 얼마예요? 얼마? 10? 10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면 4의 5승은 얼마예요? 이거는 2의 10승에 2의 10승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4로 뽑으면 되겠네요. 오메가 4로 뽑으면 오메가
4로 보면 4의 5승은 1이에요. 모두 11에서. 그러면 자, 1의 5승은 1이죠. 4의 5승은 1이죠. 그다음에 4의 제곱은 4의 제곱은 얼마예요? 16. 11이니까 5죠. 5. 그다음에 4의 3승은 4, 5, 29. 4의 4승은 4, 9, 36. 36, 3. 4의 5승은 4, 32, 1. 그쵸? 이건 다시 1.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이건 1이고 4의 1승, 4의 2승, 4의 3승.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3은 있어야지. 4의 4승. 4의 5승은 다시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H라고 할 거란 거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래서 어떤 거에 K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그 오메가를 우리가 케이스 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H라고 할 거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KS 루트에 해당되는 그는 전부 다 K개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K개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1의 5승도 1, 4의 1승의 5승도 1, 4의 2승의 5승도 1, 4의 3승의 5승도 1, 4의 4승의 5승도 1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 테스트, 사실 1번과 3번만 할 거예요. 제로 테스트랑 프로덕션 체크 테스트를 폴리노미얼 IP를 써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 음, 자, 먼저 제로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자, 제로 테스트. 그런데 우리가 이 H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H라고 하는 건 1부터 오메가 제곱해서 오메가 K-1. 예를 들어서 아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H가 1 얼마였어요? 4, 5, 9, 3 이런 거였죠? 모두 11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건 뭐냐면 요걸 테스트하고 싶으면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x 얘는 뭐 5차인지 6차인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아하. 자, 일단 봅시다. 네.
그러면 외워서 하면 되겠죠. 자, fx가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f1도 0, f 오메가도 0, f 오메가 제곱도 0. 즉 모든 원소에 대해서 0. A가 H에 있는. 요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는 0은 아닐 거야 아마. 0은 아닌 함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f1을 넣어도 0, f 오메가를 넣어도 0, f 오메가 제곱도 넣어도 0. 아 이런 게 0이다. 이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물론 fx가 이런 모양이면 당연히 되겠죠. x의 5승 빼기 1 모양이면 어때요? 모두 11에서 지금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f1을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 나오죠. f에다가 4를 넣으면 4의 5승 빼기 1이니까 0 나오죠. 그렇죠? 뭐 f5를 넣어도 5의 5승 빼기 1이니까 0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꼭 요거만 있는 건 아니죠. fx가 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더 있어도 상관없죠.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상관없잖아요. 모두 11에서. 근데 어쨌든 fx라고 하는 게 얘를 갖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가적인 걸 뭐 qx로 쓴다면 qx라고 하는 건 fx를 x 5승 빼기 1로 나눈 방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fx는 x 5승 빼기 1이 꼭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메가 몇 승을 집어넣었을 때 0에 넣으려면 그게 꼭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이걸로 나눠 떨어져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몫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몫을 프로버가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프로버가 여기 이제 프로버고 좀 베리파이로 보면 프로버가 그리고 처음에 프로버랑 베리파이는 둘 다 뭘 하냐면 F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뭐 베리파이는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래서 커밋 F를 안다고 쳐요. 그러니까 F를 커밋한 건 다 안다고 쳐요, 둘 다. 얘는 F 자체도 다 알고. 그래서 얘가 주는 건 커밋 QX를 계산을 해서 베리파이한테 줘요. 자, 베리파이어는 지금 F에 대한 커밋은 원래 알고 있었고 Q에 대한 커밋도 받았죠. 그렇죠? 받았어요. 근데 사실 베리파이어는 Q가 뭔지는 잘 몰라요. Q에 대한 커밋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랜덤한 값을 하나 줘요. Z. 그러면 프로버가 뭘 주냐면 FZ 값을 계산하고 Q의 Z 값도 계산한 다음에 이게 맞다는 프루프도 같이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베리파이는 뭘 체크하면 될까요? FZ가 자, 엑셀에 뭘 넣어야 돼요 지금? Z에 Z를 넣으면 되죠? Z의 5승 빼기 1 그다음에 QZ 인지를 체크할 거예요. 자, 이건 누가 계산해요? Z 5승 빼기 1은 이건 그냥 베리파이가 계산해요. 자기가 직접.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fx 커밋한 거랑 fz가 이게 맞게 계산되는 건지 체크해야 되겠죠. 요거는 체크를 해야 돼요. verify. 요거 맞게 한 건지 그 다음에 q에 대해서도 커밋이죠. 물론 커밋. z
QZ가 맞는지 다 프루프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보면 요 식을 만족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FZ는 fx라고 하는 폴리노멜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x 자리에다가 h 안에 있는 값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걸로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제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제로 테스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덕트.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요. 프로덕트 A가 H 안에 있는 FA를 다 곱했더니 1이 나오더라.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x자리에다가 1 넣고 오메가 넣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 f1, f 오메가, f 오메가 제곱, 뭐 f 오메가 4승 이 값이 1.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IOP로 폴리노미얼 IOP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하는 거죠. 첫 번째 위에 거는 요거는 우리가 0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시 점화식을 만들 거예요. 점화식을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위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이건 2개 곱해져 있는 거, 이건 3개 곱해져 있는 거, 4개 곱해져 있는 거, 5개 곱해져 있는 거, 이런 각각을 우리가 다른 폴리노미얼을 쓸 거야. 그래서 t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이 곱해져 있는 값이랑 동일해지는 그런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t의 1값은 그냥 f1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t의 오메가는 f1 곱하기 f 오메가. t의 오메가 제곱은 t1 곱하기 f 오메가 곱하기 f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따라서 t 오메가 s승이라고 하는 거는 i가 0부터 s까지 f 오메가 i승. 으로 된 거를 우리가 t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tx를 정의를 할 거예요. 저런 값을 만족하는 그런 폴리노미얼 tx를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뭐 점을 지나는 그런 폴리노미얼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점을 3군데를 지난다 그럼 몇 차식이겠어요? 점을 5군데를 지나간다 그럼 몇 차식?
점을 5개를 지나가면 4차식이죠. 점을 2개 지나면 1차식이고 점을 3개 지나면 2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걸 만족하는 t라고 하는 건 만약 5개의 점을 지나면 4차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걸 만들었을 때 t의 이거 같은 경우 5개 곱했더니 1이 나왔어요. t의 오메가 4승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t의 오메가 4승이죠? 이게 t의 오메가 4승이죠? 이게 얼마? 예. 이게 1이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tx는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데 끝에 거는 1 되는 걸 우리가 저게 되는 그런 tx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t 오메가 4승은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f1부터 f 오메가 4승까지 곱한 거랑 같은데 이걸 우리 1이 되는 걸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 거예요. 왜 점화식을 만드느냐? 이건 지금 여러 개 곱해져 있잖아요. 뭔가 증명 체크하기 힘들죠. 저걸 주고 나서 베리파이어가 10개 곱해져 있는데 100개 곱했는데 다 곱할 수는 없거든요. 베리파이어는 간단하게 무슨 관계식이 만족하는지만 체크할 거예요. 관계식 체크를 위해서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랑 오메가 s 플러스 1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얘는 뭐예요? 파이 0부터 s 플러스 1이죠. f 오메가 i. 이건 다시 쓰면 i 0부터 s까지는 그대로 쓰고 여기에 뭐 곱해져 있는 거예요? f 오메가 s 곱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다시 뭐랑 똑같냐면 t 오메가 s 곱하기 f 오메가 s랑 같은 거죠. 뭐가 틀렸나요? 아, 여기 틀렸죠? 플러스 1이죠,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2개로 쪼갠 거예요. 제가 끝에 건 따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 거는 원래 t 오메가 s랑 같은 거니까 정의였죠? 요거 같은 거니까. 이거 대신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t 오메가 s 플러스 1은 t 오메가 s 곱하기 f 오메가 s 플러스 1. 이게 모든 s에 대해서 다 성립하면 되겠죠? 그렇죠? 모든 s에 대해서 다 성립하면 되는 거죠. 모든 s라고 하는 게 뭐예요? s가 뭐 0부터 뭐 여기서는 이제 4까지 했는데 뭐 k-1까지 하면 되겠죠? 뭐 0부터 4까지 또는 뭐 이게 지금 k-1이고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t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s는 t 오메가 s f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s 이렇게 써 상관없죠? s 플러스 1 대신 그냥 따로따로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s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는 h에 속하는 값들이죠. 뭐냐면 x가 되는 게 s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x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때 우리가 오메가 s를 x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x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이거는 다시 넘기면 요 뒤쪽 거를 눌러 넘기면 t 오메가 x 빼기 tx f 오메가 x는 0 o x h 이렇게 되죠. 모든 h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저식이 성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고 당연히 t 오메가 아까 4승 있었죠? k-1 있으니 끝에 있는 거는 1이어야 되고 t 오메가 4승 여기 보면 요 값은 1이고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요건 1이고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들 다 곱한 게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관계식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 1이고 요게 만족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H 있는 걸 다 해서 계산한 값이 1이다 라는 게 개런티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둘식이 만족되는 거를 베리파이가 체크하면 돼요. 베리파이가.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거 자체를 만약에 함수로 넣는다면 하나의 함수로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h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값이 0. 제로 테스트랑 똑같죠? 요거는 제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냥. 그다음 요거는 그냥 하나의 값이잖아요. 요거는 프로버가 준 값이 이게 요 값이 1인지 체크하는 걸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로버가 먼저 tx를 계산을 해요. tx 요런 값들 요런 식을 만족하는 요거 있었죠 앞에 요걸 만족하는 그런 다항식을 계산을 해요. 구해요 일단.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값이 0이 되는 걸 다 보여야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요 값 전체를 우리가 뭐 다른 함수로 폴리nomial로 써볼게요. 그래서 저 전체를 예를 들어서 요걸 계산을 하고 t 뭐라 쓸까요? g라고 쓸까요? gx는 t 오메가 x 마이너스 t x f 오메가 x를 g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런 폴리노미얼을 알고 있고 계산했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폴리는 원래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새로운 폴리노미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x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자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gx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h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요. gx를 x k승 빼기로 나누면 됐죠. 아까 제로 테스트 할 때 몫에 해당되는 거. 왜냐하면 얘는 사실 어떻게 생길 거냐면 xk 빼기 1 곱하기 qx 이런 걸로 생겨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q라고 할 거예요. qx. 이렇게 프로버 계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프로버가 이제 뭘 줄 거냐면 g도 커밋한 걸 주고 그 다음에 q도 커밋한 걸 줄 거예요. 다 줘요. 물론 베리파이어가 f에 대한 커밋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폴리노미얼 주어져 있고 전체 그 다음에 이거 뭐 q 다 주어져 있고 커밋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자리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런 관계식이 맞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즉 이 gx라고 하는 게
x 빼기 1 곱하기 qx 꼴이냐. 그렇죠? 물론 gx는 요 꼴이고. 그래서 요 식이 만족되는지 모든 x에 대해서 만족되는지 x, 그러니까 일반적인 x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x에 대해서 우리가 랜덤을 하나 뽑아요. 그래서 그 값을 얹어줘요. 그걸 z라고 합시다. 랜덤 z를 하나 주면 그러면 프루버는 뭘 계산하냐면 뭘 던져줘야 되냐면 당연히 얘를 다 계산할 수 있고 얘도 다 계산해서 줘야 되겠죠. 베리파이어 체크해야 되니까. 저 x 자리에다가 z를 넣은 값. 그래서 t 오메가 z 값도 주고 t z 값도 주고 f 오메가 z 값도 주고 q z 값도 줘요. 그다음에 zk-1은 자기가 직접 계산하고 그리고 2번 식에 보면 요것도 있죠. 요거. 자, 저 값도 계산을 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값은 사실은 랜덤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얘가 계산해 줘요. t d 오메가 k-1까지 계산을 해서 맞아요. 이만큼 통째로. 물론 이거랑 같이 뭘 또 보내줘야 돼요? 증명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증명을 같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t t가 없잖아요. g가 아니라 여기 t가 되겠네요. tx에 대한 커미먼트. 왜냐하면 우리가 gx를 놨지만 실제로 이거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걸로 가져갈 거라서 t에 대한 커미먼트를 해서 주고. 자, 이렇게 받으면 베리파이는 뭐만 체크하면 돼요? 각각의 계산한 게 다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t 오메가 z 빼기 tz 곱하기 f 오메가 z가 zk 빼기 1의 qz랑 같은지 체크를 해요. 이걸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맞는지 폴리노미얼 커미먼트가 맞게 계산한 건지 그다음에 20도 만족하는 건지 체크를 해요. 체크가 끝나면 무슨 뜻이에요? 맞으면 그러면 fx 원래 커밋되어 있는 거 거기 자리에 x 자리에 h에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 곱한 게 1이다. 라는 게 개런티된 거죠. 물론 이것도 계산 체크해야겠죠. 이 값이 1인 것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제로 테스트랑 프로덕션 테스트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폴리노미얼 IOP를 써서 증명하는지 우리가 배워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일반적인 회로를 어떻게 이런 폴리노미얼 IOP로 바꿀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